네, 안녕하세요. 몽구야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제 과수 품목할 차례인데요. 네, 교재로는 81페이지 피시면 네, 그냥 그림만 나와 있고, 네, 그 뒤에 이제 82페이지부터 할 건데, 일단은 제가 과수 품목, 그러니까 과수 사종하고 종합 과수까지 우리 과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저랑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논밭작물은 손사무 카페지기 김승원 평가사가 진행을 할 거고, 저는 다시 가축 때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이전에 오리엔테이션에서 설명드렸듯이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1과목, 2과목 구분 없이 어떤 품목으로 네,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랑 같이 교재 적과전 종합위원 방식 82페이지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2페이지. 요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82페이지 상 위에 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신경 쓰지 마시고. 82페이지, 그러니까 위쪽 부분, 82페이지를부터 보시면, 네, 적과전 종합 위원 방식이라는 게 나오고, 상품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품목이 나오고 있는데, 대상 품목은 과수사종으로 사과, 배, 단감, 떫은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무시다가 누가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새벽 3시 반쯤 누가 옆구리를 쿡 찌르고 그 적과종합위원 방식 대상 품목이 뭐지? 그럼 사과배, 단감, 떫은감 이렇게 바로 나오실 수 있으셔야 돼요. 나중에는. 네, 사과배, 단감, 떫은감이 그 과수사종의 적과전 종합위원 방식의 대상 품목인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거를 알아봐야 돼요. 과연 상품의 우리 내용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과전 종합위원 방식이 도대체 무슨 방식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거든요. 일단은 보장 방식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적과전 종합위원 방식, 뭐 생산비 보장 방식, 그냥 종합위원 방식,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보장 방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적과전 종합위원 방식이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말을 풀어 써보자는 거죠. 적과전 종합 위험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적과 전에는 종합적인 위험을 보장해주는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과 전에는 종합적인 위험을 보장한다. 그러면 적과 후에는 반대로 적과 후에는 어떤 다른 위험을 보장하겠죠. 적과 후에 다른 위험을 보장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위험을 적과 전에는 보장한다고 구분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말은 없지만 적과 후에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위험만 보장하거든요. 이게 이제 나중에 보장하는 손해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제 이런 거에서 나오겠지만, 적과 전 종합위험 방식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적과 전에는 종합적인 위험을 다 보장하는데 적과 후에는 종합적인 위험을 다 보장 안 하나 봐. 근데 지금은 여기까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과 이전에는 종합적인 위험을 다 보장하는 방식이구나, 이렇게 말을 풀어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과연 적과는 그럼 무엇인가? 네, 적과는 과연 무엇이길래 적과 전에는 종합위험 방식, 종합적인 위험을 보장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적과가 뭔지를 한번 저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사진이 사과꽃이거든요. 네, 사과꽃은 하나의 이 과총이라고 그래요. 하나의 그 자리에서 꽃이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5개가 핍니다. 지금 1개, 2개, 3개, 4개, 어딘가 뒤에 숨어 있을 거예요. 5개가 핍니다. 하나의 과총에. 그 중에 가운데, 얘를 이제 중심화라고 그러거든요. 꽃이 가운데 있어서 중심화라고 그러는데, 이 가운데 꽃이 가장 먼저 피고 이 가운데 꽃이 가장 커요. 꽃 하나에 과일 하나가 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총이 꽃이 5개라는 얘기는 이 자리에 사과가 5개가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꽃이 5개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 꽃이 크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아마 얘가 중심화였을 거예요. 얘가 제일 크죠? 네, 색깔도 먼저 조금씩 들려고 하고요. 네, 제일 큰 얘가 중심화였을 건데 가운데 있다고 해서 얘가 중심화가 아니고요. 네, 얘가 중심화였을 겁니다. 근데 적과란 무엇이냐?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실 때 이렇게 사과가 뭉탱이로 있는 거 보신 적 없으시죠? 과수원이나 이런 데 보면. 네, 적과는 이 5개의 사과 중에 5개를 다 키울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영양분이요 100이 있다고 하면, 맛이나 영양분이 100이 있다 그러면 20씩 나눠 가질 거잖아요. 네? 20씩 나눠 가지겠죠? 영양분을. 그래서 애들이 많이 크지도 않고 당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에게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을 때 물론 이제 중심화를 보통 남기긴 하는데, 중심화에 어떤 재해가 입었거나 뭐 우박이 맞았거나 하면 중심화 아닌 두 번째 큰 측과, 네, 이런 것들, 이게 측과라고 그래요. 양 옆에 있는 것들. 네, 측과를 남기고, 어떤 여기에 이제 뭐 재해가 있어서 시원찮는 경우엔 어떤 한 개를 남기고 다 우리 그 적출한다고 하죠. 안구 적출. 네, 좀 잔인한 말이지만 따버린다는 거예요. 과일을 따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얘를 남겨놓고 다 따버리는 거예요. 이걸 적과라고 합니다. 네, 과일을 하나를 남겨놓고 다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아주기 하는 거죠. 네, 이거를 적과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뭐 유튜브나 아니면 무료 강의 보시면 제가 용어의 정의 설명해 놓은 거 있어요. 네, 그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손사모 카페 아니면 손사모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용어의 정의 설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학습하실 때 좀 도움 되실 거예요. 이걸 따버리는 걸 적과라고 하기 때문에 이 적과 이후에는 특정한 위험을 보장하고, 적과 이전에, 따버리기 전에는 종합적인 위험을 보장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적과라는 건 몰아주기, 영양분이나 당분을 몰아주기라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이 적과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적과 이전과 이후로 구분을 해서 보상을 다르게 하느냐, 이런 거죠. 원래 내 과수원에는 10,000개가 열리는 과수원이에요. 원래 내 과수원은 10,000개가 열려요. 그런데 이 10,000개가 열린다는 이 기준, 10,000개가 열린다는 이 기준은 수확하는 걸로 기준을 삼을 거 아니에요. 원래 내 과수원은 10,000개를 열려가지고 10,000개를 파는 과수원,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과수원에 10,000개가 열린다는 이야기는 적과가 다 끝나고 나는 10,000개만 남겨놓고 얘를 잘 키워서 팔 거야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적과 이전에는 10,000개보다 훨씬 많이 열려 있겠죠. 50,000개, 최대 맥스 50,000개 혹은 30,000개 뭐 이렇게 열려 있겠죠. 그러니까 이 10,000개, 적과를 하기 이전에는 이 과수원에 몇 개가 열렸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실제로 몇 개가 열려 있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 과수원에 실제로 몇 개가 열렸는지는 적과를 해보고 적과 이후에 달려 있는 것을 봐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적과 이전에는 실제로 몇 개 열렸는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그때까지 그냥 다 종합적인 위험을 보장을 하고, 적과 이후에 진짜 네가 키울 만한, 계약자가 키울 만한 과실만을 남겨놓은 이후에, 난 올해 이만큼만 수확할 거야 라고 지정이 된 이후, 적과 이후에는 그때부터는 특정한 위험을 보장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제가 적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떤 용어가 나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해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그럼 진도가 굉장히 늦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유튜브든 손사모 카페에도 있을 겁니다. 네, 용어의 정의를, 물론 옛날처럼 뭐 이렇게 용어의 정의가 이론서나 시험범위에 들어있지 않아서 용어의 정의로 가로 채워놓기 단답형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학습을 하실 때 있어서
이해의 속도를 좀 높이시고 싶으시면 네, 용어의 정의는 꼭 찾아가지고 네, 강의를 들어보시는 거를 강력하게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적과전종합위험 보장 방식은 통상적인 적과를 끝내는 시점까지는 네, 다 보장해주는 거예요. 자연재해도 보상해주고 조수해도 보장해주고 화재도 보상해주고 다 보장해주는데 적과 후부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는 어떤 특정한 위험만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적과를 끝내는 시점까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제 이 문장이 좀 어려운데 이런 거예요. 보험에 가입을 할 때부터 적과 시점까지 이 기간 동안 종합적인 위험을 보장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네, 종합적인 위험을 보장해 드리는데 이 기간 동안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가입은 10,000개를 가입을 했는데 적과를 해보니 6,000개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4,000개가 줄어든 거잖아요. 네, 4,000개가 줄어든 거예요. 이분은 이제 6,000개를 키우겠죠. 판매를 하겠죠. 근데 4,000개가 줄어들었으니 원래 10,000개 열려야 되는데 6,000개밖에 안 열렸어요. 그걸 착과라고 그러겠죠. 과일이 달려있는 거. 착과가 감소된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인 위험을 보장하는 가입 시점부터 적과 이전까지는 줄어든 것만큼 착과 감소에 대한 거를 보장을 하고 그 얘기가 이겁니다. 착과량의 차이를 보장을 하고 적과 이후부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는 6,000개에서 뭐 태풍도 오고 뭐도 와가지고 막 1,000개가 떨어지고 또 1,000개가 떨어지고 또 1,000개가 떨어져서 결국에는 3,000개밖에 안 남았다. 그렇다는 얘기는 각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감소된 숫자를 보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위에는 착과가 감소됐다고 해서 착과 감소 보험금이라고 하고요. 이 밑으로는 과실이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달려있던 과실 6,000개에서 달려있던 과실이 손해봐서 3,000개밖에 안 남은 거니까 과실이 손해봤다고 해서 과실손해보험금이라고 합니다. 네, 나중에 다시 배우실 거예요.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한번 전체적인 결과를 여러분들이 잡고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내용을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적과 이전에는 종합적인 거를 보장하고 적과 이후에는 어떤 특정한 것만 보장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적과 이전에는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 그 다음에 조수해, 그리고 화재, 네, 병은 보장이 안 됩니다.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이렇게 종합적인 위험들을 보장을 해요. 자연재해 안에는 뭐 별게 다 있으면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한해, 여기서 말하는 한해는 뭐 가뭄 피해가 있겠죠. 냉해, 뭐 설해, 뭐 폭염, 뭐 기타 자연재해, 하다못해 기타 자연재해까지 있으니까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고의나 병만 아니면 다 됩니다. 그리고 조수해, 새나 조, 수, 짐승으로 일어나서 발생한 피해, 그리고 화재까지도 보장이 됩니다. 여기서 뭐 화재가 고의로 인한 화재는 안 되겠지만, 네, 어쨌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전부 다 보장이 되고 적과 종료 이전에 보장이 되는 거고요. 태풍, 우박, 뭐 동상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 뭐 동상해의 정의를 쓰세요 그래갖고 여기에 뭐 빈칸을 치고 뭐 이런 거를 내지는 않아요. 상식적인 선이니까 이런 거 외우시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장하는구나. 그리고 태풍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구나 하고 읽고 넘어가시면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83페이지 위쪽으로 보시면 조수의 화재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적과 종료 이후겠죠. 적과 종료 이후에는 어떤 특정한 손해들, 특정한 재해들만 보장을 하는데 그게 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로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그리고 가을 동상해와 일소 피해 이렇게 7가지만 보장을 하고요. 이거 이외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적과 이후는 특정한 위험을 보장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적과 이전에는 뭐 태풍, 강풍 이러면 그냥 태풍 주의보 이상 발령할 때 발령 뭐 바람의 비 뭐 이런 것들인데 디테일해지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위험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해집니다. 태풍을 보면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한 때 발령 지역의 바람과 비, 태풍주의보나 태풍경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끊겨 있는데 또는이에요. 또는 최대 순간 풍속 14m/s 이상의 바람입니다. 태풍주의보 또는 태풍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 지역의 바람과 비는 태풍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또는 최대 순간 풍속 14m/s 이상의 바람은 강풍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태풍주의보가 내렸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11m/s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면 적과 종료 이후에 보상하는 손해가 되는 거예요. 태풍주의보가 내렸으니까. 기상특보가 내린 발령 지역의 바람이니까요. 14m/s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태풍으로 인정이 됩니다. 태풍주의보가 내렸잖아요. 얘는 태풍이에요. 근데 태풍주의보도 태풍경보도 없어요. 그냥 바람만 14.7m/s가 불었습니다. 태풍주의보가 없어도 얘는 14m/s 이상의 바람이기 때문에 인정이 됩니다. 얘는 강풍이라고 인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이때 강풍은 태풍이야 뭐 주의보, 경보 내리니까 상관이 없는데 강풍은 23.7m/s가 어디에 불으냐가 문제거든요. 우리 기상 관측소들이 군데군데 있는데 내 과수원이 여긴데 저기에서 14m/s 이상 넘었다고 해서 얘를 인정을 받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기상 관측소가 군데군데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군데 이렇게 있어요. 기상 관측소가. 그러면 이 과수원 기준에서 가장 가까운 3개의 관측소에서 어느 하나라도 14m/s 이상이 넘어가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박은 뭐 그냥 정랑훈과 봉우리 저군인데 뭐 우리가 구름 지구과학 시간도 아니고요. 뭐 구름 이런 거는 외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우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박입니다. 집중호우는요.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 마찬가지 태풍처럼 마찬가지예요.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를 발령했을 때의 발령 지역의 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소의 기상 관측 장비에서 이런 거예요. 12시간 80mm 이상인 강우 상태여야 됩니다. 아까 14m/s 이상의 바람처럼 매칭되는 게 12시간 80mm 이상인 강우 상태일 때 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호우특보 혹은 호우주의보가 내리고요. 12시간 56mm가 내렸다. 그럼 얘는 얘 때문에 인정이 되는 거고요. 호우주의보가 없는데 12시간 88mm가 내렸다. 그럼 이건 얘 때문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5월이니까요. 그래서 또는 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요런 좀 특정한 수치들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화재는 화재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일 거고요. 지진은 마찬가지로 자연 지진인데 규모 5.0 이상의 지진 통보를 발표한 때이고
그 5.0이 뭐 저기 멀리서 어디인가에서 5.0이라고 해서 우리 과수원에 피해가 입었다고 주장하시면 안 되고요. 발표된 진앙이 과수원이 위치한 시군과 그 시군과 인접한 시군에만 피해를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홍성, 충청남도예요. 충청남도 홍성군에 5.2, 진도 5.2의 지진이 났습니다. 그럼 당연히 홍성군은 인정이 되는 거고요. 홍성군과 인접한 예산이라든가 청양이라든가 네, 이런 이렇게 홍성군과 인접한 것들 있죠. 네, 이런 것 여기 또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혹시라도 뭐 청양과 이렇게 밑에 있는 뭐 공주에서 갑자기 우리도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인접한 데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가을동상해인데요. 가을동상해는 설이나 동상해 어는 거죠. 설이 상자 써서 설이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해서 이제 과실이나 잎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인데, 사실은 이 가을동상해 인정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가을동상해라는 거는 새벽에 서리가 내리면서 얼거든요. 과일이. 그럼 저희가 조사 나갈 때쯤 되면 녹아요. 그래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그 연부과 현상이라고 해서 말랑말랑해집니다, 과일이. 근데 그럼 보상이 인정이 안 돼요. 계약자들은 이제 억울하죠, 당연히. 못 쓰는, 얼어서 생기는 건데, 네, 억울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약관상으로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결빙 증상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깡깡 계속 얼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한 2, 3일간 계속 영하로 떨어져 가지고 이상저온 현상으로 깡깡 얼어 있어야 되지, 이게 잘 안 인정된 게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단감의 잎 때문에 본 적은 있어도 사과배에서 제가 본 적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잎 피해는 단감하고 떫은감 품목에 한해서 잎 피해를 보장을 하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잎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감이 이렇게 열리거든요. 이제 잎이 이렇게 있는 자리에, 잎이 이렇게 열린 자리에 감이 이렇게 열려요. 네, 처음 그림이 더 예쁘니까 처음 그림으로 갈게요. 네, 잎이 있는 자리에 감이 열리는데, 이 잎의 영양분을 감이 쪽쪽 빨아먹으면서 점점 커져요, 감이. 네, 그런데 이 잎이 만약에 손상이 됐다. 그러면 이 감이 혼자 남아서 더 못 커요. 아니면 떨어져 버리거나. 네, 그래서 단감, 떫은감은 이 과일도 과일인데 이 잎이 피해를 입으면 과일도 피해를 입었다라고 좀 같이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잎 하나의 과일 하나는 아니고요. 이 잎 피해를 과일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과일 피해로 환산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 감은 잎 피해를 과일 피해로 어떻게 같이 인정해 주는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잎 피해는 단감, 떫은감 품목에 한해서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을 동상해로 50% 이상이 죽었을 경우에 피해를 인정하지, 뭐 한 30%가 가을 동상해로 다 오글오글 말라 들어갔다 이러면 인정을 하지 않고, 10월 31일 넘어서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감 이파리가 이제 낙엽이 지는 시기라 구분이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10월 31일까지 전체 잎의 50% 이상이 고사한 경우에만 피해를 인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11월,
3일 단감 11월 3일에 나무의 전체 잎 중 66%가 고사. 네, 이러면 피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혹은 10월 30일에 35% 고사 피해가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혹은 10월 27일에 사과가 27일 날 잎이요 88%가 고사 안에 안 되는 거예요. 이 피해는 감 품목, 단감, 떫은 감 품목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소입니다. 일소는 폭염으로 인해서 보험의 목적에 일소는 햇빛에 그을리는 거거든요. 일소가 발생하여 생긴 피해를 말하고요. 일소는 그 과일이 이제 태양광에 노출이 돼가지고 약간 이렇게 좀 딘다 그러죠. 네, 그 검게 그을리거나 뭐 변색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디어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렇게 햇빛에 노출되어 가지고요 딥니다. 많이 크게 네, 화상을 입는 과일이 화상을 입는 이런 거를 일소 피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소는 폭염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되겠죠. 그냥 햇빛이 쨍쨍하다고 해서 일소를 다 인정해 주진 않고요. 폭염으로 인한 거에 이제 보험의 목적, 뭐 사과배, 단감, 떫은 감에 일소가 발생했을 때 생기는 피해를 말하는데 폭염도 마찬가지예요. 폭염특보를 발령한 때 폭염특보가 다 발령이 되어야 되고 그때 가장 가까운 세계소의 기상관측 장비로 측정한 낮 최고 기온이 연속 2일 이상 33도 이상으로 관측이 되어야 되고요. 폭염특보가 발령된 때부터 해제한 날까지 보상을 합니다. 네. 연속 이틀 이상 33도 이상으로 관측이 되어야지만 보상이 됩니다. 나중에 뭐 배우시겠지만 6% 이상 과일이 피해를 입어야지 보상이 되는데 이런 수치들을 조금 봐두세요. 이 피해는 10월 31일 50%, 폭염특보는 2일 이상 33, 물론 세계소 마찬가지고요. 2일 이상 33,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태풍 강풍은 14m/s 이상, 집중호우는 12시간 80mm, 지진은 규모 5.0,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꼭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특정한 이유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인지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상하는 손해고요. 그 뒤에 84페이지로 넘어가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들어가기 앞서서 보상하는 손해와 우리는 오늘 보상하는 손해를 배웠고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배울 건데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과 전 종합 위험 방식이니까요. 문제를 보실 때 적과 전 종합 위험 방식이잖아요. 그럼 적과 전에는 종합적인 위험을 보상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적과 전에는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지만 않으면 다 인정이라고 보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왔을 때 적과 전이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시고 아,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 인정. 적과 후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위험을 우리가 보장을 하기 때문에 보상하는, 오늘 배운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으면 불인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과 후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시 써드릴까요? 적과 전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해당하지 않으면요. 인정이에요. 그럼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적과 후는요. 보상하는 손에 해당하지 않으면 불인정이에요. 네, 이렇게 접근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30분을 절대 30분을 많이 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졸고 계시는 거 제가 알아요. 제 목소리가 졸리나요? 예전에 라디오 DJ 잠깐 했었는데 그 PD가 저보고 무조건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심야 라디오 DJ 아니면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심야 라디오 DJ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목소리 졸린가 봐요. 네, 그러니까 30분을 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는 요거 했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상하신 손에 해당하지 않으면 불인정이고, 다음 시간에는 요거 할 겁니다. 요거. 그럼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뭔데? 오늘은 보상하는 손해를 했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수업이었죠. 본격적인 수업은 첫 수업인데,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질문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여지껏 제 경험상 저에게 질문 많이 하고 저를 괴롭힌 사람들이 꼭 합격했습니다. 네. 조용히 있으신 분들은 몇 번 더 저를 뵀거든요. 네, 이 수험생의 입장으로 몇 번 더 뵙고, 질문 많이 하고 저를 괴롭힌 사람들이 꼭 합격하고 전 찾아와서 인사하시면서 그 제가 그렇게 괴롭혔던 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서로 반갑게 인사하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질문 많이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용어의 정의 유튜브 손사모라고 쳐서 유튜브에도 있고요. 손사모 카페에도 그 무료 강의, 몽골 무료 강의 보면 그 용어의 정의 1편부터 5편까지로 제가 나눠놨거든요. 네, 그거 한번 꼭 보셔야 이 뒤에가 편할 거예요. 제가 지금 용어의 정의가 시험 범위에서 빠져가지고 용어의 정의 설명을 없이 바로 본문에 들어갈 때 아까 저과처럼 모든 거를 그렇게 해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진도를 빼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용어의 정의는 시간 내셔서 틈틈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해평가사 시험 및 업무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손사모 카페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최신 동영상을 가장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